네, 지난 주말 마침내 일본의 총선이 끝났습니다. 예상한 대로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전에 끝난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을 좀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달러당 엔 환율이 83엔까지 돌파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엔화 약세 국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과 그리고 엔달러 환율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침내 일본의 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거 과정을 저희가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네, 아직 그 최종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네. 출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었죠. 네. 사실 일본은 이렇게 총선을 치르려면 중의원부터 해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 16일에 노다그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선고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제 바로 그 총선이 치렀습니다. 사실상 그 선거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민주당의 그 지지도가 2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지도가 30% 미칠 때에는 좀비 정부다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떠한 그 얘기를 해드려도 국민들이 믿지 않는다. 죽은 시체와 같다 하는 이런 좀비 정부로 그 평가받았기 때문에 자민당의 압승은 예상됐고 과연 얼만큼 의석수를 확보하느냐 이것이 되는데요. 당초 예상보다는 자민당의 전체적인 지지도와 관계없이 의석수는 상당폭 많이 확보됐습니다. 네. 그래서 자민당의 3년 3개월 만에 재집권과 함께 아베 내각이 출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죠. 여러모로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보통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좋든 싫든 새로운 정부가 타연하면 인접 국가를 비롯해서 국제적인 분위기는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외신들이 지금까지 나온 물론 이제 최종 결과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는 지금까지 나온 외신들 보면 압승 이렇게 미리 전해진 것과 함께 그 뉘앙스가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이미 아베 센조 그다음에 자민당이 극단적인 우경화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보다는 우려가 아직 많이 나온 상태에서 외신을 비롯한 국제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 한국경제TV의 그 자막에서 지금 이렇게 꽃들이 척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꽃들이 아름답게 보이느냐 아니면은 상당히 붉은색대로 우려스럽게 보이느냐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 신사참배는 제격했다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가장 민감한 사항을 지금 거듭내리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독도라든가 센카쿠를 비롯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영토 분쟁 문제 이런 것이 지금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에 있어서 또 대외 전략에 있어서 아시아의 중심을 되는 피봇 투 아시아에서 피봇 중심이다 하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오바마 집권 2기의 대외 정책이 변경될 만큼 상당히 좀 영토 분쟁이 치열한 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행자께서 방금 모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일본의 경제적 측면에서 이기주의를 지향하는 것을 표명했기 때문에 국제 분위기는 과연 이런 대로 계속해서 갈 거있는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 관계에서 일본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축제보다는 우려 차원의 이렇게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베 내각이 이렇게 극단적인 우경화, 자국 이기주의로 나가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 경제가 어렵게 된 것은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확산되면서 피해를 봤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이 전통적으로 미국은 일본과 함께 사실상 동반적 관계에서 입장을 표명합니다는 사실 아베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데에서는 상당히 피해의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4년부터 선진국들의 위기가 진전되는 가운데 일본의 엔고가 진행돼서 이런 그 피해의식을 일본 국민들 사이에도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번에 그 압승을 거두는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유럽 위기로 인해서 사실상 그 엔달러 환율이 80엔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3차 양적 정책을 빌미로 해서 엔달러 환율이 75엔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일본의 도요타라든가 패나소닉이라든가 써니라든가 이런 데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을 맞춰줄 수 있는 수준이 90엔이다 하는 것은 누차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품의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이 좋더라도 환율이 적정 환율 수준보다 15엔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것도 두 자릿대, 한국처럼 네 자릿대 아니라 두 자릿대 환율에서 15엔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면 거의 20%에 근접하는 겁니다. 20%에 근접하는 이런 엔고를 가지고 일본 경제가 버티지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피해 의식 때문에 엔저를 유도하기 위해서 경제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일본의 이기주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이미 전임 노다 정부와 일본 중앙은행이 유럽 위기 그리고 미국의 위기에 맞서기 위해서 엔고 저지책을 계속해서 썼었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상당히 좀 안 좋았죠. 네.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일본이 엔고 저지책을 칠 때는 과거에는 미국이 좀 버팀목 역할을 해서 일본의 그 엔고 저지될 때에는 엔고가 좀 엔화 약세로 가셔야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에 상당히 도움되는 이런 측면을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대표적으로 1995년에 달러 강세 엔화 약세 해서 일본이 1980년대에 자산이 붕괴되면서 가지고 장기 침체를 겪는 상태에서 미국이 달러 강세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역프라즈 합의에 전격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에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는 피해 의식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이 독자적인 엔고를 저지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임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전임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는 네. 이전 정부인 그 노다 정부와 그 다음에 일본은행이 독자적으로 엔고를 저지해서 노력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무려 36조엔 정도를 퍼붓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36조엔이 얼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는 우리 100엔당 지금 1310원이니까 우리 돈으로 얼마큼 큰 돈인지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자금을 퍼는데도 불구하고 엔고가 생각만큼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베 신조가 선거에 나갔으면서 극단적인 엔고 저지책을 취겠다 하는 이런 상태에서 총선에서 아베의 어떤 승리, 자민당의 승리가 예상되다 보니까 지난 주말에는 엔달러 환율이 실제적으로 극단적인 엔고 저지책을 추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기대가 엔화 약세로 이렇게 맥혀서 사실상 뉴욕 시장에서 달러당 83엔이 돌파하는 얘기가 나왔고 세계적인 IB들, 투자은행들도 내년에 일본의 그 엔달러 환율이 90엔은 반드시 넘을 것이다 하는 공통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바로 그 아베에 대해서 그만큼 엔고 저지책을 강조했지 시장에 미리 반영하는 이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아베 내각이 강력한 양적 완화 정책을 취했을 때 엔고를 저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죠. 얼마 전 외환시장에서도 약간 꿈틀대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엔달러 환율 한번 살펴보죠. 결국 실행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미 이런 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얼마큼 실행에 옮기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자민당이 지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정책은 유일하게 양적 완화 정책뿐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극단적인 엔고 저지책을 칠 때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과거 인플레가 뼈아픈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본의 중앙은행 총재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가 극단적인 엔고 저지책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견제와 균형이 된다면 이런 그 우경화 경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엔고가 엔저로 바뀌는 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겠습니다는 이 일본행 총재도 사실 내년 그 4월 달에 교체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본다면 자민당과 일본 중앙은행이 다시 말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면에서 보조를 같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사실상 실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빨리 이것을 반영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그리고 앞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강력하게 쓸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차기 위기지로 일본이 손꼽히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 일본의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아베 신조가 극단적인 엔화 그 약세 유도 정책을 추진한다면 일본의 위기설은 좀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국제적인 분위기는 일본이
유럽과 미국에 의해서 차기 위기설에 이렇게 지목된다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처럼 그 우려가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사실 일본이 위기설을 낳게 했던 요인들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민당 네. 정부가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국가 채무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다음에 경기 부양적인 측면에서 더 부양적인 기조로 간다면 재정 정책에서 손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 기조로 간다면 재정 적자라든가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날 우려가 있는 상태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역 적자는 사실상 엔고가 지금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적자가 계속해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들의 최종 버팀목, 라스트 리조트를 했던 금융자산들이 빠르게 딜레버리지 오면서 그 감소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상태거든요. 네. 특히 부유계층에 대한 세금 문제가 봉착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선 과정에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는 이러한 그 부유세 증세 문제로 인해서 개인들의 금융자산이 빠르게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위기설이 있던 글로벌 추세에서는 아무리 일본이 선진국가 하더라도 위기설이 잠재울 때는 주변 국가의 프로보노 퍼블리커, 즉 협조에 의해서 이것을 풀어가야 되는데요. 네. 자, 아베가 우경화로 간다면 주변 국가의 그 공조력을 얻는 것도 약화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설을 낳게 한 엔고 문제가 풀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네 가지 요인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국제적 분위기 안 좋고 위기설에 대해서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엔화가 본격적으로 약세 국면에 돌아설 경우 일본과 좀 뗄래야 수 없는 우리나라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그 기업들이 이제는 그동안 그렇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CEO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해보면 일본 경제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됐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약세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한 현상인데요. 그러나 지금은 일본의 그 엔화가 약세가 가시화되든 안 되든 간에 지금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빨리 탈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백연환율이 1,500원 갈 때 좀 엔화 부채를 뒤늦게 이렇게 좀 연장시켜서 갚으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홧김에 갚으신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많은데요. 그만큼 뭐냐? 그때 당시에 1,500원이 지금 1,310원, 20원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좀 참으셨으면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이득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에는 이 엔화가 약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엔화가 약세될 때는 사실 엔화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좀 늦춰라. 그 다음에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적기다. 그래서 기관을 대해서 사무라이 펀드를 하든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대시 펀드를 하든 적기다. 그리고 일본이 엔화 강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주가입니다. 그러나 일본이 엔고가 풀릴 때는 일본의 주가가 어쨌거나 회복된다 하는 이런 측면에 종전에 갖고 있는 인식을 확 바꿀 필요는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일본이 아베 정부가 이렇게 출범할 때 가장 우리가 대응적인 측면에서 실제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식은 반드시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직 최종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출구 조사 결과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 압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우경화 논란 속에서 엔화 정책은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